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 출발해 봅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상담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매수가 6만 1,000원이고요. 이번에도 반짝하고 떨어질까요? 아마 6월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긴 할 것 같아요. 우리 신학수 대표님께 네. 먼저 여쭤봐야죠. 어떻습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접근 방법이 약간 색다른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중장기 포트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죠. 그러니 걱정할 건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업 가치적인 부분에서 PER 18배 정도 되니까 리레이팅 된다라고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가격에 대한 여건을 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또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조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한 3달에서 4달 정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받은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 이슈로 들어오는 것은 알래스카 LNG 관련되어 있는 네. 부분이에요. 이것은 LNG 밸류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탐사, 생산, 저장, 발전까지 일괄 체제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미얀마 가스전소부터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확인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호주 가스전도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적어도 중기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조정받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 가격은 이 1년선에서 정확히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가격대 여기 지지. 그리고 이전의 고점은 여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현재 많이 올라온 거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큰 화면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전의 고점이 96,000원이네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기가 96,000원. 그럼 여기는 얼마냐? 여기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73,000원이에요. 네. 그러면 가격적 부분에서 여기에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이 박스 대역의 부분을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 1차, 여기 2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73,000원, 그다음에 97,000원 이렇게 중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보유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최근에 기관들도 많이 사놓으니까 이상 없이 홀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모처럼 분위기 좀 떠서 이 분위기 그냥 그대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일단은 중장기로 조금 보자. 1차 목표가 73,000원, 2차 목표가 97,000원 짚어주셨으니까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도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세요? 테크윙. 테크윙이요? 네, 46,100원. 46,100원이요. 14%. 14%. 네, 네. 오, 요거 매수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5, 6개월 된 건데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네. 근데 요즘 와서 더 많이 빠지네요. 네, 아유, 그러게요. 반도체 치고는. 그러게요. 반도체 안에서도 예. 왜 못 가는지 예, 그게 좀 예. 궁금하신 거고 매수가까지. 유난히 빠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예, 저희가 예. 그러면 테크윙 여러 가지 예, 예. 짚으면서 뭐 전망이랑 노이즈가 있는지 네. 아니면 실적이 문제가 있는지 그걸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갑자기 빠지니까 지금 걱정이 좀 생기신 네. 것 같아요. 혹시나 뭐 실적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뭐 또 잡음이 있나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동우 대표님, 네. 테크윙은 어떻습니까? 테크윙이 일단 실적에 문제가 있죠. 네. 어. 실적이 적자가 이제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났고요.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플러스인데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나면서 고점에서 조금 횡보를 하면서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비중 축소를 일단은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소 후에 권망, 다음에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나 3만 원대를 돌파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관심권에 두고 그때부터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놓고 현금 확보를 일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14%니까 최소한 4% 정도를 축소를 하시고요. 네. 이 종목이 26,000원대를 하향 이탈하면은 좀 시간이 한 두세 달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HBM 테스트 관련주인데요. HBM 관련주들이 요즘에 조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를 보면은 딱 답이 나오는데 HBM 테스트 한미반도체 대표적인 게 공매도가 너무 많아요. 한미반도체 보면은 한미반도체를 보면은 딱 한미반도체고 테크윙하고 거의 종목 이름만 틀리고 거의 지금 유사한 그런 형태입니다. 특히 HBM 테스트 쪽은 이제 한미반도체가 거의 다 잡고 있었는데 하나그룹 대그룹 쪽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테크윙 같이 지금 안 좋은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고 두 종목을 묶어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크윙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을 확인 후에 수급 확인하고 그때 베팅을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네. 베팅하는 가격대는 3만 원입니다. 3만 원 기준을 잡고 3만 원대를 돌파를 하면 베팅을 하시고 지금 현재는 일부분을 축소하자. 그리고 26,000원 이탈하면은 시간이 한 2달에서 3달 정도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든 빠지든 이 종목은 안타깝지만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테크윙 같은 기업은 이거 참 판단하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요거는 저희 미래 가이드 통해서 실적 추정치하고 그거 좀 봐드릴게요. 네. 자,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테크윙의 주가가 최근에 한없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이렇게 봐도요, 뭐 지금 줄기차게 지금 3년 내내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추정 실적을 지금 보면은요, 지난해 얼마였냐면은 200억 적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지금 1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1조면 작은 크기는 아닌데 지금 지난해 일단 적자를 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상치가 지금 보면 올해 영업이익 한 1,000억, 순이익은 한 700억 나올 것 같은데 그다음에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2,300억, 순이익이 1,600억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맞다면 지금 1조는 싼 거죠. 그래도 내년에 뭐 한 해 동안 2,300억이나 벌고 순이익도 한 1,700억 가까이 번다는데 이러면 적어도 1조 5천억은 가야 되거든요. 이러면 이게 싼 게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실적 추정치가 왜 이렇게 잘 보고 있지라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이게 들여다보면 최근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7만 원 한번 제시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 이 안에 내용을 잠깐 들어가서 보면 이게 원래 핸들러 장비하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지금 HBM 진입을 했습니다. 이 큐브 프로브라고 하는 부분을 올해 1월 달에 콜 테스트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매달 이렇게 수주받으면 앞으로 좀 돈 많이 벌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무려 얼마를 제시를 했냐면요. 7만 원. 네. 지금 2만 원인데. 네. 근데 그 제시하고도 계속 주가 빠지고 있거든요. 앞서 자금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다면 정말로 여기 큐브 프로버가 콜테스트 통과돼서 이제 막 납품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올해 내년 크게 이익을 낸다면 지금은 찬스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주가는 계속 빠지는 게 네. 이게 지금 왠지 분위기가 실패했나? 음. 좀 생각대로 잘 안 돌아가나? 네, 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게 네. 뭔가 지금 콜테스트 통과해서 앞으로 수주받아서 올해 내년 대박 난다는데 지금 시장의 어떤 수급을 봤을 때는 그게 과연 신뢰할 만한가? 이걸 한 번 더 확인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뭐 실적이나 수급 짚어주신 내용, 반장님이 짚어주신 내용 꼭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장동우 파트너께서도 올라가든 빠지든 일단은 지금은 비중을 조금 줄여보자 이렇게 전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들어와 있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HD 한국조선해양이요. HD 한국조선해양이요. 매수하신 네.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아, 12만 원 정도 돼요. 12만 원이요? 네. 오, 오래전에 매수하셨나 보다. 네,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뭐 비중이나 물량은 많이 가지고 계세요? 아, 20%요. 20%요. 오, 네.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실까요? 아, 그거 먼저 40만 원 찍고 내려와서 그 자리까지 가겠나 싶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유, 최근에 또 조금 이러다 보니까 예, 어쨌든 수익을 어디서 그때 와야 팔아야 되잖아요. 되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짚어드릴게요. 자, 수익은 많이 나 계신 상태라서 이제 잘 팔고 나오는 네, 게 그렇죠.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조선주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수주 잘 받고 있거든요. 이미 수주 받아놓은 잔고만 놓고 보면 올해, 내년, 내후년 사상 최고 실적이고, 다만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은 요거 지금 주가 반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후에도 이제 수주가 계속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 수주를 더 잘 받아서 미래 실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느냐, 네. 요게 지금 관건인 것 같은데. 우리 신학수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수주는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수주가 되는 부분들이 뉴스나 아니면은 결정돼서 나와야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은요. 기술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특히 LNG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특히 조선 업황에 대한 부분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것은 미국이 조선 업황에 대한 여건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나라가 몇 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고요. 두 번째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조선 업황에 대해서는 경계감이 굉장히 큰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컨택, 즉 동맹이라는 그 차원에서 컨택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부가 같이 선박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수익이 조금 더 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주가가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가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2만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수익이 크실 텐데요. 여유 있게 보시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충분하게 저는 40만 원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거는 갖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설명을 하는 거지 지금 현재 가격에서 이걸 산다는 것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쌀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가격적 여건에서 그 비교가 아니라 정말 잘 팔으셔야 되고요. 어머님 정말 진짜 잘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40만 원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40만 원에 20% 있으니까 반 정도만 미리 걸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추적해서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우리 국내 상장돼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사실 트럼프 피해주입니다만은 트럼프 수혜주가 몇 없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조선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수혜를 보면서 지금 뭐 바짝 올라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조선주는 특징이 지금 배를 수주를 받으면요 이걸 똑딱똑딱 만들어서 인도하는데 보통 2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 실적은 이미 다 떠 있습니다. 네. 이미 우리가 2, 3년 전, 3, 4년 전에 수주를 잔뜩 받아놓은 것들을 지금 이제 인도를 하는 과정이라서요. 올해, 내년, 내후년 실적은 거의 뭐 사상 최고 실적은 의심할 게 없고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올해, 내년, 내후년 이제 수주 받는 게 이제 미래 3, 4년 후의 실적이 되는 거니까 요 수주가 줄어버리면 난리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분위기가 트럼프 덕분에 수주 잘 들어올 것 같다라는 분위기라서 조금 더 끌고 나가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제 목표가 올해 연말 기준 한 40만 원대 정도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참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전망도 그렇고 일단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충분히 40만 원 이상도 괜찮아 보인다. 그러니까 그때 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또 반 더 끌고 가 보시는 이런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이노텍 들어왔고요. 매수가가 20만 원입니다. 라니님의 종목인데 2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언제쯤 올까요? 이렇게 또 속상하신가 봐요. 정말 속상한 기업입니다. LG그룹단이 최근에 주가 정말 안 좋아요. 특히 LG노텍은 진짜 예전에 참 잘 나갔던 기업인데 이거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주가 재미가 없어요. 교체를 해버릴까요? 좀 버텨볼까요? 비중이 혹시 어느 정도? 20%요. 20%요. 한 5% 정도는 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만 원이고
희망을 가지고 LG노텍을 올 초부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올해를 다 날린 거잖아요,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올해 다른 종목은 뭐 적게는 30%, 그렇게 무겁다던 삼성전자도 그렇게 올랐는데 하이닉스도 벌써 30만 원을 찍었는데 LG 반성해야 됩니다. 주가에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LG노텍이 자율주행 쪽에 특화된 그런 기술력은 갖고 있는데 그런 점이 조금 그 테슬라나 애플 쪽이 미국 쪽의 자율주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적인 걸 말씀드리면은 거의 지금 바닥을 너무너무 다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한 번 정도는 낙폭과대로 한 번 정도는 강하게 한번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만약에 20% 갖고 있다면 저는 5에서 10%를 버린 상태에서 다른 종목을 그 돈 가지고 좀 매매를 하시다가 이런 종목들은 슈팅이 나오면 그때 따라붙어도 늦지 않습니다. 워낙 큰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니까 네.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붙들고 내가 그냥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 종목이 좋다고 추천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좋은 점은 지금 너무 바닥을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갈 수가 있다. 이 가는 자리가 가격으로 따지면 16만 원입니다. 16만 원을 돌파를 하면 그동안에 공매도를 많이 했던 그 세력들이 쇼커버링이 빠르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16만 원을 강한 돌파가 나오면은 매도했던 5에서 10% 아니면은 다른 종목을 다 팔아서라도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오. 단기적으로 슈팅하는 그런 매매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1차 17만 원, 2차 19만 원 정도까지 아마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굉장히 바닥을 헤매다가 단기적으로 슈팅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참고로 종목명하고 이름만 틀리다 뿐이지 매매하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을 잠시 한번 볼까요? 네. 잠깐만요. 포스코 엠텍을 잠시 보면은 주가가 안 가다가 포스코 엠텍이나 퓨처엠을 잠시 보면은 주가가 안 가다가 갑자기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LG 이노텍하고 똑같아요.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여기까지 보면은 딱 보면 여기까지가 LG 이노텍 그런 자리거든요. 이렇게 헤매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 주가가 갑자기 아침부터 머리 풀고 막 이렇게 오. 빨리 움직이면은 네. 그때는 과감하게 베팅을 해야 됩니다. 다른 종목을 다 매도를 해서라도 이쪽에 집중을 해야죠. 이날 보면 하루에 보면은 고점 23%까지 올라갔거든요. 바로 이런 날이 강력한 베팅 구간이죠. 그 전에는 가지고 있어봐야 너무 힘들어요. 시간만 가고 돈 아깝고 기회 비용 다 날리고 그래서 이런 자리부터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많은 잡아서 단기적으로 50% 정도 슈팅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위에서는 한 번 정도 매도를 한번 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을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은 돈이 묶여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네. 못하고 다른 종목 가고 있으면 괜히 배 아프고 너무 열받고 괜히 병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가격대만 잘 보시다가 한 번 정도 베팅이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심히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 주셨어요. 우리 이제 바닥권을 헤매는 종목들이 갑자기 거래 붙으면서 방향을 탁 트나면 요거 들고 있던 외인 기관 공매도 세력들이 아 이거 움직이려고 하네 하면 손절을 쳐야 되거든요. 네. 이러다 보면 좀 가파르게 좀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고를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잘 살펴봐야 이용해보자. 된다라는 네. 얘기를 주셨는데요. 얘기 나온 김에 LG이노텍도 조금 희망적인 얘기들 우리 미래가이드를 통해서 한번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왼쪽에 있는 요 그래프가 LG이노텍의 최근 1년간 주봉이거든요. 오. 지금 보면 30만 원 하던 게 작년 9월 달에 30만 원 하던 게 지금 15만 원까지 네.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조금 희망적인 건 뭐냐면요. 지금 여기 애널리스트 목표주까지 보면 19만 8,500원 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5만 원인데 그것도 만 20만 원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의견이니까 이 위치는 좀 버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한 20만 원 정도 보는 이유가 이 재무 차트를 지금 보면은요. 지금 빨간색이 이제 여기 오른쪽 세 개가 노란색 파트가 여기 올해 내년 내후년 전망치거든요.
지금 보면 매출액 빨간색이 매출액인데 매출액이 올해, 내년, 내후년 어쨌든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사상 최고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 내후년 좀 늘 것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영업이익 방향하고 주가 방향이 같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주가는 여기 지금 보시면 영업이 고점 치고 내려앉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한 건데 올해 대비 내년, 내후년도는 돌아선다니까 이러면 주가도 좀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생각하면 좀 버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적적인 부분 짚어주신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장동훈 파트너 전략도 16만 원 돌파하는지 이때를 넘어서면 또 단기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잘 체크해 보셔라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한 가지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심택입니다. 매수가가 25,000원인데요. 또로롬님이 본전 팔기는커녕 더 갈까 싶어서 놔뒀더니 다시 빠졌다고. 그 비중도 많으세요. 70%인데. 심택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심택도 참 좋은 얘기 많이 들었던 기업인데 네. 이게 지금 주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심택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그 작년도에도 내렸고요. 재작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내린 그런 이유는 실적이 받쳐주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퍼포먼스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수익 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별로 없었어요. 작년에도 없었어요. 정말. 네. 작년에 저도 봤는데요. 차라리 이수페타시스가 훨씬 더 잘 갔지 이게 잘 안 갔거든요. 같은 업종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 심택 같은 경우에는 기판 패키징 이쪽으로 하는데 실적이 좀 잘 나오면은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죠. 이 실적이 잘 나오려면 이 실제 고객사를 다변화시켜야 되는데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나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고 일단 적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도 좀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좀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리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오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까지 온 겁니다. 저는 25,000원 넘어갈 것 같아요. 25,000원 안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조금은 호흡을 갖고 보자. 지금 현재 단기적 부분에서 제 차트 보여주시면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기가 이제 제일 저점이에요. 사실 여기가 저점인데요. 제가 보는 기준선이라는 게 1년선이 있거든요. 이 1년선을 기준으로 했다면 여기가 저점인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올라온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긴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으짜 이렇게. 그러면 현재 가격대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계속적으로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 그 전에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분 이제는 대바닥을 찍은 그런 상황이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렇다면 주가에 대한 여건은 요 안에 움직일 거예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 녹아 있으니까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고점에 대한 가격이 35,000원이에요. 25,000원이니까 10,000원 그 안쪽에 이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잘 한번 추적을 해서 10,000원까지 먹는 게 아니라 5,000원만 이렇게 그 수익을 내서 30,000원 정도 이렇게 목표가 잡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뭐 반도체 소보장 전반의 오늘 흐름이 사실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 관련 기업들 좀 빠진 하루가 됐는데요. 어쨌든 심택은 증권사에도 목표 주가 한 27,800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 짚어주셨지만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어 보인다. 3만 원도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상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롯데관광개발이요? 롯데관광개발이요.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18,000원이고요. 네, 18,000원. 비중은 어느 정도세요? 비중은 한 20%? 20% 정도.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러게요. 저기 뭐지? 요즘 주가가 그냥 정체돼 있는 것도 있는 건데 12 전환? 전환사채. 그게 네. 25일 날 상장된다고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중국 관련된 거기도 하고 뭐 이 전환사채 발행 관련해서 또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라서 네. 수익이 좀 나계시겠구나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자 최근에 사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사자마자 지금 조금 마이너스가 나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예술적으로 최고점에서 아주 예술적으로 사신 것 같아요. 최근에 한한령 해제라든지 무비자, 중국인 무비자 이게 이슈로 가지고 올해 이제 7,000원권에서 거의 18,000원이니까 한 100% 2배 이상 올라 있는 상태죠. 네. 그리고 이슈가 어느 정도 이제 묻혀 있는 상태고 뭐 시비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50만 주 정도 되는데 이제 문제가 발행가가 10,000원대거든요. 10,000원대, 9,000원대. 그래서 여기 이제 시비를 받은 사람들은 거의 이제 지금 현재 100% 정도 수익이니까 뭐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50만 주지만 중요한 거는 총 주식 수에 비해서 50만 주는 거의 안 보이는 그런 수준입니다. 총 주식 수가 8천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50만 주면 계산 뭐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제 이번에 에이펙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시진핑까지 해서 우리나라에 초청을 했는데 과연 시진핑이 올 것이냐 이 문제가 오히려 시비보다는 롯데 관광 개발에 더 파급력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시진핑하고 뭐 회의를 한다거나 만약에 와서 좋은 이야기가 있다 이러면은 아마 18,000원을 돌파해서 2만 원 부근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지지부진해지면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저는 비중이 적다면은 오히려 밀리면 추가 매수 관점인데 비중이 네.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기다렸다가 1차 18,000원, 2차 뭐 19,000원. 중장기로 본다면 이제 2만 원도 돌파를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또 이렇게 되다가 또 중국하고 또 사이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네, 모르는 그렇죠. 그런 거기 모르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쪽에서 뭐 딴지를 건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최근에 보면 금광산 쪽도 뭐 관광을 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거 그렇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면은 또 고점에서 물려 있는 상태면은 위험 회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유로 하시되 매수 라인 18,000원, 2차 19,000원, 2만 원 정도 되면 일부분을 좀 현금화 좀 하시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대응하시고요. 주가가 이제 17,000원을 이탈하면 뭐 16,000원 초반 부근까지 빠졌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만 미래 가치라든지 현재 실적 그다음에 한한령이 흐름 자체가 좋아진다면은 롯데관광개발은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주식이 이제 2만 원대를 돌파하면은 매물이 좀 없습니다.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쭉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로 보면 저는 충분히 3만 원대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전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면 이제 매물이 되는 거니까 무조건 일단 전환 사채가 이제 주식 전환된다라는 거는 수급적으로 무조건 이건 악재에 해당되는 네,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앞서 얘기해 주던 것처럼 롯데관광개발은 그거 이슈보다는 오히려 이제 중국 관련된 이벤트 네. 이런 부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 두 개의 줄다리기를 잘 좀 견뎌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잠깐 확인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자, 저희 지금 미래 가이드 통해서 지금 보면 증권사 최근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가 지금 23,300원 제시를 받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보면 연초에 7, 8천 하던 게 지금 바짝 올라와서 2만 원 지금 부근에 오다 보니까 그래서 좀 멈춘 같은 기분도 들거든요. 하니까 지금 자리는 일단은 길게 볼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이벤트 플레이를 활용해서
좀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점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미래 가이드에서는 각 종목별 증권사 목표 주가 다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내가 들고 있는 종목 목표 주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짚어주신 뭐 시진핑의 방한 여부나 이런 이벤트 꼭 체크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보유하되 뭐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 오시면 조금씩 매도하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LG U 플러스 들어왔고요. 매수가 14,800원에 인터넷 기사는 맞는데 상승 안 하나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네, 자 LG U 플러스 왜 안 올라요 하고 지금 화를 내셨습니다. 네. 언제 갑니까? 많이 왔잖아요. 네. 정말 진짜 이 주식이 거의 돌덩이 주식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올라왔어요. 사실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배당 받으려고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말에 그 투자해서 주가가 그때만 올라왔었던 경험이, 그러니까 그 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경험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가까이 됐을 때 배당 받으려고 투자하는 이 종목이었는데요. 최근에 15,000원 가까이 올라왔어요. 네. 이 올라온 부분은 굉장히 큰 거예요. 물론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는 자사주 소가, 그다음에 추가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업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서 호재적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일단은 LG U 플러스는 안정적인 배당주다라는 것을 보시고요. 이거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되고요. 최근에 SK텔레콤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문제에 의해서 반사 이익을 이 LG U 플러스가 많이 받았는데요. 들어와 있는 그 SK텔레콤에서 넘어온, 그러니까 5월 기준으로 해서 한 14만 명이 지금 넘어왔다라고 얘기해요. 많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아마 오늘 단통법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SK텔레콤에서 이탈될 수 있는 이 고객층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LG U 플러스는 주가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올라왔다라는 것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제 차트 보여주시면은 그 부분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주가는 벌써 올라왔죠. 그래서 그 여건을 알고 투자를 했죠. 벌써. 그래서 1년선인 이 부분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서 주가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더 갈 거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체는 있지만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전에 있었던 고점 자리가 최고점이 18,700원이에요. 가격적 여건에서는 여기가 18,700원이고요. 주가는 원형 바닥을 그리면서 올라온 그런 여건이죠. 그래서 이번에 뭐 단통법도 그렇고 SK텔레콤 이쪽 효과만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16,000원 갈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이게 18,700원이 아마 그 최고점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19,000원까지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얘는 길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배당도 많이 나오니까 잘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길게 볼 종목이라고 짚어주셨으니까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두 분이 준비하신 진짜 주식을 찾으러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의 파트너가 선정한 진짜 주식도 만나봐야겠죠. 오늘의 유망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사놓고 기다리면 부자가 되는 종목을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장동우 파트너는 올릭스 준비해 주셨고요. 신학수 파트너는 삼성전자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사놓고 기다리면 부자가 되는 종목인데, 자 올릭스는 갑자기 막 급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삼성전자는 별로 이게 부자가 될. 근데 다만 이제 금액이 아주 크게 하시는 분들이 좀 사놨는데 막 1, 20% 올라도 네. 뭐 금액 대비 부자가 또 될 수는 있기는 하겠습니다. 금액 좀 작으신 분들은 재미는 크게 못 느낄 것 같고, 도대체 삼성전자를 얼마 보시길래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타이틀이 사놓고 기다리면 부자가 되는 종목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길게 보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네,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6,000원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말 4만 전자까지 있다 5만 전자에서 6만 전자, 이제 7만 전자 올라올 것 같은데 저는 충분하게 10만 원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성장성과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저는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놓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그리고 반도체 업체 중에서 글로벌 1위인 그런 상황이고 HBM에서 SK하이닉스한테는 약간 좀 눌려 있는 그런 여건이었지만 이제 반전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HBM4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엔비디아나 AMD에 지금 테스트 제품을 지금 내보내서 테스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충분하게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기술 혁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자존심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쓰던 방식의 기술력, 기술적 측면 이런 쪽을 안 했었는데 이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조금 체질 개선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재용 회장께서 그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 일선에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또 삼성기권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좀 몸에 기울어지는데요. 좀 돈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신학수 대표님 말씀하신 동안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럼 SK하이닉스는 안 가요? 막 이런 이제 질문들이 많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SK하이닉스도 가죠. 근데 지금 현재에 대한 여건에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요 제 화면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하고 SK하이닉스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할 테니까 짧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 황금 라인 1년선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여건이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이 SK하이닉스는 현재 1년선, 제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1년선에서 먼저 많이 올라온 그런 여건이고, 올라온 부분에서 형태는 박스 형태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실질적으로 움직일 거고, 나중에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그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당장은 SK하이닉스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또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또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물량에 대한 희석적 부분이 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오늘 제시해야 되니까 삼성전자가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보입니다. 유리하다의 측면에서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올릭스잖아요. 올릭스. 네. 자, 아무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이게 뭘까 좀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자, 올릭스를 오늘 준비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름이 좋습니다. 네. 올리는. 그렇죠. 올린다? 네, 일단은 이름이 좋아야 되면 뭐든지. 그리고 우리 반장님께서 미래 가이드 검색치 치면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잠시 봤는데 아주 프로그램이 잘 돼 있으니까 꼭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면 나오니까. 네. 네, 올릭스 잠깐 말씀드리면요. 올릭스가 이제 2월 달에 그 일라이릴리 쪽에 9,100억을 수출을 한번 했거든요. 요쪽에 이제 쪽은 지방간염하고 심혈관 관련해서 9,100억을 수출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올 만한 게 있느냐. 이게 비만 치료제 먹는 비만 치료제 이 이제 특허를 갖고 있는데 이쪽이 만약에 터지면은 기술 이전이나 이런 쪽을 만약에 한다면은 아마 신고가가 나오지 않을까. 원래는 제가 3,000당 제약을 하려고 했는데 3,000당 제약이 오늘 상한가를 가는 바람에 그래서 3,000당 제약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놓고 보시면 충분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릭스는 중요한 거는 비만 치료제를 기술 수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매수 라인은 4만 원에서 한 4만 5천 원 뭐 초중반 조금 분할로 매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안 갈 때 요 자리에서 노란색 박스권에서 매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3만 5천 원, 1차 목표가 5만 5천 원, 2차 목표가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저는 이제 제약주를 계속 제가 좋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약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2의 알테오젠을 한번 찾아보자. 알테오젠이 작년에 3만 원대였고요. 펩토르라는 주식이 3년 전에 3천 원, 4천 원 그랬습니다.
지금 거의 보면은 펩트론이 뭐 7천 원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30만 원이거든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식은 항상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에서 많이 나오고 특히 제약바이오가 지금은 유리합니다. 과거에는 좀 아니었는데 지금 왜 유리하냐면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 특허들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삼천장 제약도 오늘 올라간 이유가 바이오 시밀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제약. 이쪽이 만약에 하거나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은 전혀 새로운 종목들이 탄생을 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지금 숨은 진주들이 상당히 많이 숨어 있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체크를 좀 하고 시가총액 좀 비싸지 않은 종목들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알테오젠이 지금 어느새 50만 원 가까이 지금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우리가 되짚어보는 그런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올릭스 얘기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릭스 얘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좋습니다.